안녕하세요, 켈리스 여러분. 웰싱킹 책방 오디오북 코너의 켈리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켈리가 수십 개의 나라에 매장을 세우고 남편의 꿈을 위해 세계 여행까지 하면서 여러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 책입니다. 켈리가 이 책에서 배운 핵심 두 가지는 시간 관리와 위임의 새로운 정의였습니다. 이것을 한 줄로 표현을 한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위임할 일이 무엇인가입니다. 첫 번째, 위임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켈리는 이 책을 읽고 항상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위임할 수 있을까?를 수도 없이 고민했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을 하되 직원들에게 위임할 것을 위임하고 직원들은 협력업체에게 유임하게 하는 것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회사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핵심 노하우, 핵심 지식, 핵심 가치 등 회사의 컨셉, 마케팅 도구 이런 핵심은 우리가 맡고 그 이외의 것들은 모두 가맹주 또는 외부 협력업체에게 유임을 하게 했습니다. 유임하는 것을 계속 배우고 연구하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현재 여러 회사를 운영하고 여행을 하면서도 스타트업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켈리는 어떻게 집중해서 효과적으로 시간을 쓸 것인가에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메일을 열어보는 것으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시간 낭비될 확률이 높습니다. 켈리는 아침 11시까지는 시간관리 매트릭스의 B 영역에 해당하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켈리는 오전 11시까지 절대 메일을 열지 않습니다. 이는 일뿐만 아니라 개인사에도 해당합니다. 켈리는 위임과 시간관리 이 두 가지 핵심 덕분에 일을 길게 늘어뜨려 하기보다는 짧게 집중적으로 일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꼭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주부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온 집안의 사소한 일까지 본인이 다 하다 보면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시간이 부족하고 내 시간이 전혀 없게 됩니다. 아이들의 건강 상태나 마음, 눈길, 아이들과 놀아주기 등 위임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가정주부도 분명히 위임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시간을 정하여 나만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본인의 방을 직접 청소하게끔 하는 등 충분히 위임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본인 시간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보한 시간을 통해 자기 개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과거의 켈리처럼 시간 관리와 위임을 하지 못했던 켈리스에게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켈리가 먹어버렸던 내용만 뽑아보았습니다.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듣고 씹어 먹어버리세요. 오늘의 책은 팀 페리스의 나는 4시간만 일한다입니다. 스텝 2. 단순함이 답이다. 시간 관리에 대해 한마디 하자면 시간 관리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려라고 말하겠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매 순간 일 때문에 안달복달하면서 매일같이 좀 더 일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뜻이다. 나는 이 이치를 깨닫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다. 예전에 나는 양으로 결과를 판단하는 걸 아주 좋아했었다. 바쁘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기 싫은 일을 피하기 위한 핑귿거리도 자주 이용된다. 바쁘다는 핑계는 거의 끝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매겨야 하는데도 수백 명의 부적격한 잠재 고객에게 전화를 돌린다든지 이메일 리스트를 다시 정리한다든지 필요하지도 않은 서류를 요청하느라 사무실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든지 나는 몇 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들고 난리법석을 떤다든지 하는 것 말이다.
이런 나쁜 습관들은 즉각 버려야 한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 일이 중요해지는 것은 아니다.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말을 기억하라. 무엇을 하느냐가 어떻게 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여전히 효율성도 중요하다. 하지만 적절한 일에 적용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부와 소득의 80%는 전체 인구의 20%에 의해서 생산되고 소유된다는 파레토 법칙은 심하게 불균등하지만 사회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 분배를 증명해 주었다. 파레토 법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80%의 생산량은 20%의 투입량으로부터 나온다. 이 문장을 문맥에 맞춰 달리 표현하면 아래와 같은 문장들이 포함된다. 80%의 결과는 20%의 원인으로부터 나온다. 80%의 결과는 20%의 노력과 시간으로부터 나온다. 80%의 회사 이익은 20%의 제품과 고객으로부터 나온다. 어느 늦은 저녁 우연히 파레토의 법칙을 접했을 때 나는 완전히 일에 치여 무력감을 느끼면서 일주일에 7일간 하루 15시간씩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있었다. 나는 영국에 전화하기 위해 새벽이 오기도 전에 일어났고 정규 근무 시간인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는 국내 일을 처리했으며 일본과 뉴질랜드에 전화를 하면서 그 밤 12시까지 일을 했다. 완전히 탈진해 뻗느냐 아니면 파레토 법칙을 한번 시험해 보느냐의 기로에서 나는 후자를 택했다. 그 다음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잣대로 삼아 내 사업의 개인적 삶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첫째, 내 문제와 불행의 80%를 일으키는 20%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내가 원하는 수익과 행복이 80%를 창출하는 20%의 원인은 무엇인가? 나는 하루 종일 엄청 급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을 내팽개쳐 둔 채 위의 질문을 친구에게서부터 고객과 광고, 휴식 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적용하면서 가능한 한 가장 솔직하게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열심히 분석했다. 당신은 모든 걸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날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진실은 때로 아프다. 나는 95%의 고객과 계약을 해지했고 2%는 아예 잘라버렸으며 특징을 분석해 모방할 수 있도록 상위 3% 고객만 남겨두었다. 나는 내 시간의 98%를 나머지 회사들을 쫓아다니며 일을 처리하는 데 쓰고 있었다. 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언가를 하는 척하기 위해 일했던 것이다. 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해서 일하는 게 목표가 아니란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나는 뉴 리치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위한 일을 하는 전형적인 사례였다. 파킨스 법칙에 따르면 어떤 일을 완수하도록 주어진 시간에 비례하여 그 업무의 중요성과 목적성은 점점 더 크게 인식된다. 마감 시한이 임박했을 때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만약 프로젝트를 완수하는데 24시간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시간적 압박으로 인해 실행에만 집중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만 하게 된다. 마감 시한이 짧으면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마찬가지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을 보이게 된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시너지를 일으키는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이 둘은 서로 역의 관계라는 사실이다. 80대 20 법칙.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중요한 일로만 업무를 제한하라. 파킨슨 법칙. 중요한 일로만 업무를 제한하기 위해 근무 시간을 줄여라.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를 다 활용하는 것이다. 수입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업무를 찾아내 그 일들이 아주 짧고 분명한 마감 시간을 갖도록 시간표를 짜는 것이다. 더 많은 시간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일을 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활용해야 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짧게 해야 할 일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지 말아야 할
일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제 이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도움이 될 몇 가지 경우를 가정해보자. 심장 발작으로 3번의 수술 끝에 의사가 앞으로 석 달 동안 2시간으로 일을 줄이지 않으면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여 당신이 하루 2시간밖에 일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만약 누가 당신 머리에 총을 겨누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여러 일 중에 80%를 그만두라고 한다면 무슨 일을 선택하겠는가? 내가 생산적인 것처럼 느끼기 위해 시간 때우기로 주로 이용하는 3가지 일은 무엇인가? 이것이 내가 오늘 한 유일한 일이라면 나는 나의 하루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가? 라고 묻는 습관을 들여라. 모니터에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일정 알람을 설정하여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라. 중요한 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일을 일부러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지 마라. 하루의 주요 목표 또는 업무는 2가지를 넘어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따로따로 일을 하라. 관심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 일을 더 자주 중단하게 되고 집중력도 저하되며 최종 결과도 더 좋지 않고 만족감도 덜하게 된다. 거시적, 미시적 단계에서 파킨슨 법칙을 활용하라. 집중해서 일하고 미루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과 마감 시간을 짧게 잡아야 한다. 자질구레한 일들을 무시하고 해야 할 목록에 있는 업무의 수를 제한한 후 일을 미루지 않도록 마감 시간을 무리다 싶을 정도로 짧게 잡아라. 과도한 정보를 끊는 법. 나는 매주 월요일마다 약 1시간 동안 사업 관련 이메일을 확인하고 해외에 있을 때는 절대로 음성사서함을 확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 급하게 연락할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나의 연락책들은 지금 내가 긴급한 상황에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일까? 긴급한 일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까지 전달되지 않는다. 당신이 정보 명목이 되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면 모든 문제는 대개 저절로 해결되거나 사라진다. 나는 당신에게 선택적으로 무지해질 수 있는 기이한 능력을 개발하라고 제안할 것이다. 관련 없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실행에 옮길 수 없는 모든 정보와 장애물들을 무시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가장 좋은 건 이 3가지 경우 모두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는 정보를 다이어트하는 법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현대인들이 칼로리를 너무 많이, 그것도 영양가 없는 칼로리를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처럼 노동자도 정보를 과도하게, 그것도 잘못된 정보원으로부터 얻는다. 성과를 높이려면 정보량을 줄이는 건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정보는 시간만 많이 잡아먹고 부정적이며 당신의 목표와 관련이 없고 당신의 영향권 밖에 있다. 당신이 오늘 읽거나 본 것 4가지 중에 적어도 반은 그럴 거라고 나는 감히 말할 수 있다. 지금 당장 매체를 끊고 일주일간 지내도록 하라. 당신이 정보를 끊는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기는커녕 딱꼭질 한 번 안 할 것이다. 정보는 성격상 아이스크림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시도할 경우 실패하기 십상이다. 나는 딱 1분 동안만 인터넷을 하고 싶어라는 것은 나는 딱 아이스크림 반 숟갈만 먹을 거야 라는 것만큼이나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짜고짜 딱 끊어버려야 한다. 내일 당장 매체를 끊는 연습을 하라. 적어도 닷새를 채우고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라라. 신문, 잡지, 오디오북, 라디오, 모든 뉴스 웹사이트 금지한다. 단, 음악은 언제나 허용된다. 당일 업무 완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웹서핑 금지한다. 일주일간의 정보 금지 기간 동안 꼭 필요하지 않은 독서는 공공의 적 1순위로 간주한다. 그럼 남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하냐고? 아침 식사 시간에는 신문을 읽는 대신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아이들과 놀거나 아니면 이 책에 있는 원칙들을 익히도록 하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근무 시간에는 앞장에 나온 대로 당신의 최우선순위 업무를 완수하라. 거절하는 기술, 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법. 지금 이 순간부터 주위 사람들이 자기 일에 집중하게 하고 분명한 목표가 없는 회의는 직접 회의든 원격 회의든 모두 피하도록 하라. 이것을 요령 있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꽤 오랫동안 당신의 시간을 잡아먹던 사람들은 접근하지 못하게 하면 처음 몇 번은 기분 나쁜 기색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일단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 당신의 방침이고 그게 바뀌지 않으리라는 게 분명해지면 그들도 받아들이고 그런가 보다 한다. 악감정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바보짓 하는 것을 다 받아주지 마라. 안 그러면 당신도 바보가 된다. 주위 사람들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이 되도록 길들이는 것은 당신 몫이다. 다른 누구도 당신을 위해 이 일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 몇 가지 추천할 만한 방법을 알아보자. 대부분의 문제는 급하지 않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사람들에게 이메일, 전화, 직접 회의의 순서로 의사소통을 하도록 유도하라. 만약 누가 회의를 제안하면 대신 이메일로 하자고 요청하고 그게 안 될 경우 필요하면 전화를 이용하라. 이때 당장 해야 할 급한 업무 때문이라고 이유를 대라. 회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분명해진 상황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만 열려야 한다. 만약 누가 당신에게 만나자고 하거나 통화할 시간을 정하자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회의의 목적이 주요 안건을 적어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라. 이메일은 사람에게 회의나 전화에서 원하는 결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전하도록 만들어준다. 10중 8구는 회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또 일단 질문 사항만 정해지면 그것에 대해 이메일로 답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5년이 넘는 동안 사업 때문에 직접 회의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전화회의를 한 횟수도 12번이 채 되지 않으며 회의 시간은 대개 30분도 안 걸렸다. 만약 당신이 회의나 전화를 도저히 막을 수 없다면 끝나는 시간을 정하도록 하라. 토의가 한없이 계속되도록 그냥 두지 말고 짧게 끝나도록 해야 한다. 협의할 사항들이 명확해진다면 결정을 내리는데 30분 넘게 걸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급한 연락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 메일을 자주 확인하곤 한다. 하지만 첫째, 진짜 급한 상황은 거의 생기지 않는다. 둘째, 당신이 받을 급한 연락 중에서 마감 시한을 넘기는 일은 쉽게 되돌릴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바로잡는데 최소의 비용이 들 뿐이다. 위임 실패란 먼저 허락을 얻거나 지시를 받지 않고서는 업무를 실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흔히 세부 사항까지 통제를 받거나 통제하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둘 다 당신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다. 우리의 목표는 직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가능한 한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가에게는 직원이나 대행업체에 가능한 한 많은 정보와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그들에게 스스로를 증명할 기회를 주라.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규칙을 정하라. 시간을 마음대로 방해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 전에 그들이 당신에게 요청할 상황을 미리 정해놓도록 하며 더 중요한 프로젝트를 미루지 않도록 일상적인 허드렛 일들은 한꺼번에 일괄 처리하라. 사람들이 당신을 방해하게 두지 마라. 집중할 수 있다면 당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을 수 있다. 요약하자면 당신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이메일과 전화로 제한하고 불필요한 연락을 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라. 준비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비슷한 업무는 모아 일괄 처리하고 더 많은 시간을 시간표를 이루는 데 투자하라. 일상생활에서 일괄 처리 적용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다시 말해 꼭 필요할 때 하지 않고 더 자주 반복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매일, 매주, 매달, 매분기, 매년의 특정 시간에 할당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예를 들어 빨래하기, 장보기, 이메일 보내기 등이 있을 것이다. 결과 검토를 통해 자율적인 규칙과 지침을 세우거나 세워달라고 요청하라. 일이 잘못되더라도 치명적이지 않을 모든 일에 대한 결정 병목을 제거하라. 만약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시험 삼아 더 자율적으로 일을 해보고 싶다고 요청하라. 실전, 지침을 준비하고 즉석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상사를 놀라게 한 후 들어달라고 요청하라. 기업가나 관리자의 경우라면 다른 사람들이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주도록 하라. 이렇게 했을 때 돌이킬 수 없거나 돈이 엄청 드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극히 적은 반면 시간 전략은 확실하게 보장된다. 기억하라. 수익이라는 것은 쓸 수 있을 때만 수익이 될 수 있다. 수익을 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캘리스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두 생활 속에서 유임을 잘 하셔서 인생의 수레바퀴 원만하게 굴러가는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이 오디오북 내용이 누군가에게 응원과 영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시면 지금 그분에게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